교육감님, 예. 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뭐 공립학교를 다니든지 사립학교를 다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. 네. 그런 교육받을 권리, 헌법적 권리는 소위 대한교육기관,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도 해당되죠. 사실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 됐습니다. 잠깐만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교육감님, 경기도에 대한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? 지금 정확하게 제 숫자가 좀 기억이 안 나요. 예,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뭐 예. 퀴즈도 아니고 네. 자료 하나 띄워주시죠. 자, 서울에 있는 대한교육기관이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서 69개, 두 번째로 많아요. 이건 뭐 제출받은 자료입니다. 그런데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. 1등은 광주고 기관별로 1억이 넘고요. 근데 서울은 9천만 원, 근데 경기도는 거의 10분의 1입니다. 이 이유가 뭘까요?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학교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 적습니다. 이래서 아마 대한교육기관까지는 이렇게 지원 범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돈이 없어서 대안학교 기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없다. 네,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지원하실 마음은 있습니까? 그래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그 지원보다 우선 온라인 저희들이 그 학교를 그냥 전통적인 학교를 1섹터 학교, 그다음에 공유 학교를 2섹터 학교, 온라인 학교 3섹터 학교 하는데 온라인 학교에서도 좀 우선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서울교육감님, 예. 서울은 가장 많은 대안학교가 있고 예산 지원도 단위 기관별로 한 9천만 원 됩니다. 이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예상해도 될까요?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그 2025년도 그 대한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예정에 따르면 2025년 예산 총액 감소로 인해서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2024년도에 준하는 지원 74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현재 예산 조정 중에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에는 지원 기관 및 지원 금액 감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입니다. 예,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요. 전 매우 안타깝고 정말 아까 아침에 질의에서 진보 혁신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공립학교에 다녀야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법률 규정과 헌법은 없지요. 그렇죠. 예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이 다니는 대안학교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평생 국가 지원을 10분의 1, 1000분의 1도 못 받고 있습니다. 저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배분 그리고 제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박성민 실장님, 이렇게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이 교육 청별로 이렇게 다양합니다. 1억에서 0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있으십니까? 네,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.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법 제정을 통해서 어느 학교에, 어느 도에 있는, 어느 교육청에 있는 대안학교라도 일정 수준의 지원은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뭐 교육자치의 취지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좀 법 개정에 좀 신속하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